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했습니다. 라리가 5라운드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죠. 페란 토레스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헤타페전 승리로 최근 3연승을 달렸습니다. 발렌시아전 6대0, 뉴캐슬전 2대1, 그리고 헤타페전 3대0. 말 그대로 파괴력을 통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공식 6경기에서 5승 1무로 패배가 없고요. 올 시즌 공식 6경기에서 18골이나 나오면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불안하죠.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이와 같은 헤타페전을 좀 돌아봐야 되고, 헤타페전을 통해서 다니 올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니 올모는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 시즌 초반에 다니 올모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 다니 올모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니 올모는 계속해서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발롱도르 시상식이 있었죠. 2025 발롱도르는 우스왕 덴벨레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이 발롱도르 순위에서 2위에 올랐고요. 21세 이하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에게 주는 코파 트로피도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좀 이상하죠. 하피냐의 순위도 그렇고 페드리는 10위권 바뀌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여하튼 우스왕 덴벨레 축하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스왕 덴벨레가 진단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발롱도르를 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이기도 하니까 일단 축하를 보내고, 라민 야말은 이를 계기로 더욱더 도전적이고 더욱더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곧 라민 야말의 시대잖아요. 라민 야말이 더욱더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면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 올모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지난 라리가 5라운드 헤타페전을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헤타페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칠고 더티한 플레이를 좀 보여주긴 했어요.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비 후역습을 하고 중원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반칙을 많이 했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페르민이 경기 막판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죠.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란 토레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다니 올모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페란 토레스가 맞습니다. 멀티골을 넣었고 골대까지 맞추면서 아쉽게 해트트릭을 하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상대를 흔들어 놓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이 페란의 골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하피냐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피냐가 옐로카드도 받고 거친 반칙도 있고 상대하고 신경전도 있다 보니까 45분밖에 뛰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페란의 두 골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하피냐는 공격을 푸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피냐가 좌피냐가 아니라 우피냐로 나왔거든요. 오른쪽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한다는 건 희소식이죠. 물론 오른쪽에서 온도볼 상황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 없는 상태에서의 움직임이라든가 연계라든가 매우 날카로웠거든요. 특히 첫 골 장면 하피냐가 전진 패스하고 올모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다가 힐 패스, 그리고 들어오는 페란의 마무리 작품이었어요. 이 장면 안 보신 분 꼭 보세요. 예술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 하프라인 아래서 하피냐가 들어가고 수비를 자신에게 집중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페란에게 내주고 페란이 마무리 지으면서 페란 멀티골, 하피냐 도움. 이 장면에서 하피냐의 능력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하피냐는 그 정도로 공격의 성봉장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경기에서 제 역할을 한 레시포드가 지각을 하면서 선발에서 제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좌페란, 우하피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피냐가 만들어주고 페란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고 전방에 레반도프스키 활약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드필더 라인에 페드리와 도용이 경기를 주도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4-2-3-1보다는 4-3-3에 좀 가깝지 않았나. 왜냐하면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페드리도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드리가 경기에 관여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았죠. 페드리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발롱도르 11위라니 이 사람들아,
이렇게 잘하는 미드필더 또 어디 있다고. 여튼 페드리는 칭찬이 아깝지 않은 미드필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마르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피드 부분이라든가 피지컬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텐세는 부상이 없다면 안정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릭 가르시아는 정말 필요한 곳마다 뛰면서 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백, 레프트백 못 뛰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쿤데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한 가시아 골키퍼 이 경기에서 사실 두 차례 선방이 있긴 있었지만은 조한 가시아 골키퍼는 비만 맞지 않았으면 샤워 안 해도 될 정도로 크게 위험을 겪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자, 점유율은 7대3 정도고요. 슈팅은 16대3이니까 경기를 바르셀로나가 주도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효 슈팅도 7대2였습니다. 그리고 반칙수를 보면은 헤타페가 16개를 했어요. 반칙을 16개 하는 동안 옐로 카드가 4장 나왔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카드 관리를 좀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물론 한지 플릭 감독도 바르셀로나가 반칙을 9번 하고 옐로 카드 2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피냐를 전반전까지만 소화시키고 후반전에는 레시포드를 투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카드 관리를 해줬다고 보면 되겠고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주중 주말 경기가 3주 연속으로 펼쳐집니다. 이미 뉴캐슬전, 헤타페전 주중 주말 경기를 치렀고요. 이제 주중에 라리가 경기를 치르고 주말에도 라리가 경기, 다음 주 주중에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관리해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자,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4상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5전 전승이죠.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2위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면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1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좀 아쉽지만 이번 라운드도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좀 낮은 편이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승 1패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패배를 당했거든요. 이후 경기를 어떻게 치를지가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나름대로 헤타페는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니 올모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온 선수들이 있었어요. 바이데가 부상이다 보니까 마르틴이 레프트백으로 나오고 테오스테겐도 부상이죠. 자, 그리고 가비도 무릎 수술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가비도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태고요. 라민 야말이 엉덩이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 공격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이 좀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경기에서 페르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페르민이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3주 정도로 못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 올모의 활약이 매우 중요해졌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다니 올모는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기회 창출도 3회나 기록을 했습니다. 슈팅을 4차례 시도해서 한 차례 유효 슈팅이고 그것이 골이었습니다. 레시포드의 컷백을 골로 연결했었죠. 그리고 패스는 65번 시도해서 53번이나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률 82%를 보여줬고요. 드리블도 한 차례 성공시키면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가로채기라든가 태클 2차례 성공을 시키면서 수비 쪽에서도 적극성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 경기가 올 시즌 다니 올모의 두 번째 선발 경기입니다. 올 시즌 공식 6경기에 나와서 272분을 뛰었는데 한 골 2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한 골 1개의 도움은 이 경기에서 했고 또 다른 도움은 이전 리그 경기 발렌시아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5경기 나왔는데 그중에 선발이 2경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의 활약을 보면 좀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슈팅을 15번 했는데 유효 슈팅이 4번밖에 되지 않고요. 기회 창출도 7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니 올모가 완벽하게 부활하기를 팬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공식 39경기에서 12골 6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25경기에 나와서 10골 1개의 도움을 했고요. 그 10골 중에 PK가 2골이 있었습니다. 라리가 25경기에서 기회 창출 26회. 괜찮죠? 슈팅 42회, 유슈팅이 17번, 그리고 드리블 성공이 23회,
지난 시즌 나오면 잘했어요. 문제는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즌 초반에는 선수 등록 문제 때문에 못 나왔고, 그리고 시즌 중반에는 부상을 3번이나 당하면서 총 21경기에서 결장을 했습니다. 약 30-40%는 결장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고려할 때 올 시즌 다니 올모는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치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다니 올모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테크닉, 그리고 공간을 침투하는 능력, 여기다가 골대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슈팅 능력까지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능력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는 부상 선수가 많거든요. 당연히 다니 올모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바르셀로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레시포드를 임대 영입하고 마르다지를 영입하긴 했습니다. 이 측면 자원들을 영입하긴 했지만, 그리고 레시포드가 최근 공격 포인트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최근 바르셀로나 3경기에서 2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레시포드도 마르다지도 경기력의 일관성은 떨어집니다. 즉 이 두 선수는 아직까지 적응 단계라고 봐야 돼요. 물론 레시포드가 공격 포인트를 계속해서 기록해 준다면 적응력은 더 올라가겠지만, 공격 포인트와 별개로 경기력은 여전히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죠. 그래도 지난 경기 자시포드가 우시포드보다 낫던데요. 우시포드는 볼을 멈춰놓고 플레이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템포가 좀 끊기고 무리한 플레이가 있었다면, 왼쪽에서는 원터치로 연결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어요. 도움도 왼쪽에서 기록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지 플릭 감독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부상 선수가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라민 야말, 가비, 페르민 모두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 올모는 선발로 뛸 가능성이 매우 크죠. 물론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를 벤치에 앉히면서 중앙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시포드 바르다지를 좌우에 두고, 그리고 하피냐를 중앙에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더용 옆에 베르날이라든가 카사도를 두고 페드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 순간 더용과 페드리가 3선에 있고, 그리고 라민 야마의 자리에 하피냐가 가거나 아니면 레시포드가 가고, 그리고 왼쪽 라인에 다른 한 명이 배치되는, 그러면서 다니 올모가 선발로 나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니 올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니 올모가 이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 올모에 대한 의심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상이에요. 부상이 잦아도 너무 잦아. 여기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거든요. 물론 헤타페전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은 나왔지만은 헤타페가 너무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가 자신의 테크닉이라든가 돌파라든가, 그리고 득점기의 창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과시를 했지만, 이게 꾸준히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기 일정이 빡빡해요. 제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A매치 전까지는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10월 5일 세비야 전까지는 주중 주말 경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월 5일까지는 4경기를 소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이번 주중에 오비에도, 주말에 소시에다드, 다음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주말에 세비야전이에요. 그러니까 매 경기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올모가 부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컨디션 조절을 계속 잘해야 됩니다. 한지 플릭 감독도 경기 일정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 올모를 당연히 칭찬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2,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는 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든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후 다니 올모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이 늘어나서 너무나 기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니 올모가 한지 플릭 감독에게
출전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출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근데 일단은 선발로 나왔고 제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앞으로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부상으로 나간 선수들도 있으니까. 다니 올모는 팀을 돕는데 필요한 리듬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즉 그전까지는 자기가 부진했다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은 이제 나의 템포, 나의 리듬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지 플릭 감독은 다니 올모를 선발로 이용할 겁니다. 그럼 다니 올모는 부응을 해야 되겠죠. 선발 출전했을 때 무언가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다니 올모 입장에서도 무언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벤치로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레시포드, 바르다지 영입했기 때문에 이들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페란도 측면에 배치됐을 때 멀티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페란도 측면에 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앙 쪽에 하피냐가 뛸 수도 있으니까 다니 올모도 선발 출전했을 때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니 올모의 활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선수가 해줘야 된다. 이 선수가 제 역할을 해야지만 바르셀로나는 계속해서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니 올모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제발 부상 없이 컨디션 유지하면서 제 실력만 발휘해줘라. 그러면 너는 공격에서 마침표도 찍을 수 있고 심포도 찍을 수 있고 물음표는 아니다. 느낌표도 날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선수니까요. 우리 모두 다니 올모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니 올모 파이팅!